20년 선생활을 마치고 0년차 신인 감독으로 돌아온 어딜 봐! 네가 해야지! 김연경 감독님. 17세 소녀 거포 김연경의 활약이 눈부십니다. 전 세계 남녀 배구 선수를 통틀어 연봉 1위를 찍었던 배구 여자 김연경. 배구 여자의 김연경 선수가 세계 최고의 여자 배구 선수로 선정됐습니다. 프로 데뷔와 동시에 압도적인 기량으로 그의 신인상과 MVP를 동시에 수상한 김연경은 한국 프로배구 선수 최초로 해외 리그 이적 제안을 받습니다. 아까 목표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목표가 어떤 건가요? 앞으로의 목표가 있다면 좀 더 제 이름을 알리는 것도 있겠지만 이 한국 여자 배구에 대한 걸 인식을 많이 바꾸고 싶어요. 한국 여자 배구에도 정말 좋은 선수들이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좋은 선수가 많다고 저는 좀 더 알리고 싶은 생각이 있는 거고, 이제 모든 선수들이 정말 해외로 진출해서 자기 꿈을 좀 더 넓게 보고 꿈을 펼쳤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한배구협회와 흥국생명은 김연경을 협박해 3자 비밀 합의안에 서명하게 했고, 김연경은 흥국생명 소속이라고 적힌 합의문을 작성할 당시 대한배구협회에 압박이 있었다고 밝혀 파문이 예상됩니다. 김연경의 해외 진출을 비롯한 향후 선수 생활이 불투명해지는 사태에 이르게 되는데, 저는 국제 무대에서 뛰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시 돌아오고 싶습니다. 해외에서 배웠던 선진 배구를 나중에 들어와서 후배들이나 많은 사람들한테 알려주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대한배구협회는 흥국생명을 옹호하며 입장을 바꾸지 않았고, 김연경 선수는 결국 배수의 진을 칩니다. 다시는 한국배구연맹에서 선수활동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국가대표팀에서 은퇴할 것입니다. 한국 배구계를 멱살 잡고 캐리하던 김연경 선수를 배구계는 왜 쫓아내려고 했을까요? 신인 감독 김연경 그 이전 배구 황제 김연경이 코트를 씹어먹던 시절, 그녀가 27년간 싸움을 성취해낸 기록과 그 비하인드 스토리 지금 시작합니다. 연경이 11살이 되던 해 어느 날 배구를 하는 큰언니를 보러 가자는 엄마의 손을 잡고 연경은 체육관으로 갔습니다. 커다란 체육관을 탕탕 울리는 큰 소리, 네트를 넘어 점프하는 큰언니의 모습은 연경의 눈을 순식간에 사로잡았죠. 넋이 나간 듯 언니의 모습을 보다 자신의 앞으로 굴러온 배구공을 줍게 된 연경. 눈을 반짝이는 꼬마 연경을 본 감독님이 공을 한번 받아보겠느냐 하며 연경에게 말을 걸어오셨습니다. 크게 고개를 끄덕인 연경은 먼 발치에서 바라보았던 언니의 자세를 따라했어요. 탕! 연경의 팔에 공이 처음 닿은 그 순간 연경은 온몸이 전기에 감전된 듯한 전율을 느낍니다. 배구가 하고 싶으면 부모님의 허락을 받아오라고 하신 감독님의 말을 듣고 연경은 그날로 부모님을 조르기 시작했어요. 엄마, 나 배구 할래. 배구 너무 재밌을 것 같아. 나 배구 시켜주면 안 돼? 응, 안 돼. 0.1초의 망설임도 없이 연경의 말을 단칼에 거절하는 부모님에게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당시 체벌이 만연했던 체육계에서 연경의 큰언니는 배구 자체의 힘듦보다 체벌과 오래된 체육계의 관행 때문에 많이 힘들어했죠. 체벌로 인해 허벅지에는 피멍이 잦아들 날이 없었고, 한숨을 쉬며 큰딸에게 연고를 발라주던 어머니는 막내딸 연경마저 그 고통을 겪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결국 연경의 큰언니는 배구를 그만두게 되었죠. 딸 하나 고생하는 거 봤으면 됐지, 더는 못 시킨다! 며 단호하게 반대하시는 아빠에게 연경은 차마 더 이야기를 꺼낼 수 없었습니다. 풀이 죽은 연경은 더는 아빠에게 배구 이야기를 하지 않고 엄마를 공략합니다. 하고 싶은 건 꼭 해야 하는 연경의 성격에 절대 쉽게 포기할 리가 없었죠. 눈만 뜨면 배구하고 싶다고 졸라대는 막내딸에게 결국 두 손 두 발을 다 들게 된 엄마는 어느 날 어린 연경이를 붙잡고 새끼손가락을 걸었습니다. 부모님이 약속한 게 있었어요. 왜냐면 큰언니가 항상 힘들어하고 이랬기 때문에 안 좋아졌어요. 그래서 안 시키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러면은 약속을 해라. 아무리 힘들고 그래도 운동을 안 그만두겠다는 그런 약속을 해라고 얘기를 해서 그때부터 정말 이겨내야지,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부모님을 조르고 졸라 드디어 시작하게 된 배구. 그러나 갓 배구를 시작한 11살 연경이 앞에는 도저히 넘을 수 없을 것만 같은 커다란 벽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배구 선수에게는 치명적인 단점이라 할 수 있는 작은 키였죠. 중학교 때 키가 별로 작아서
튀지가 않았어요. 또래보다 작은 148cm의 키에 왜소한 몸집. 패스를 받으면 공의 힘에 못 이겨 네트로 튕겨나가기가 일쑤였고 영경은 또 네트에 들러붙는다! 며 감독님께 늘 혼이 나곤 했습니다. 매일 새벽 운동장 40바퀴로 시작되는 고된 훈련과 부모님과 떨어져 지내야 하는 숙소 생활은 결코 쉽지만은 않았어요. 주말이 되어 오랜만에 엄마와 목욕탕을 가면 체벌로 시퍼렇게 멍든 영경의 허벅지를 보고는 사람들이 어머니를 아동학대로 의심해 그 이후 영경은 목욕탕에 가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그 모든 것을 참고 견뎌냈지만 경기 주전으로 영경의 이름이 불리는 일은 없었어요. 키가 작은 영경은 같은 학년 친구들을 비롯해 후배들까지 자신을 제치고 주전으로 활약하는 모습을 벤치에서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합도 안 뛰고 맨날 벤치에 앉아서 애들 그냥 응원이나 하고 안 할까도 생각했어요. 근데 그러나 영경은 벤치에서 그저 경기를 바라만 보고 있지 않았습니다. 영경이는 특히 남자 경기를 보고 와서는 흉내를 잘 내. 남이 잘하는 걸 보고 내 걸 만들 줄 아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 아이지. 매의 눈으로 경기를 관찰하며 저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경기를 어떻게 풀어가야 될까? 하며 질문을 던졌죠. 그리고는 실력이 뛰어난 선수들의 움직임을 관찰해 연습 때 따라해보며 자신의 것으로 만들었어요. 오전 훈련이 끝나면 다들 점심을 먹고 휴식을 취할 때 영경은 한 번이라도 더 패스와 리시브를 연습했습니다. 김동열 감독님께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체육관에 공소리가 들려서 가보면 늘 김연경 선수가 있다. 저는 그냥 공을 안고 살았던 것 같아요. 잘 때도 이렇게 막 안고 있고. 키가 작아 공격수로서의 결함이 컸던 영경은 교체 선수로 투입될 때 주로 수비수 역할을 맡았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여의치 않을 땐 벤치에서 목이 터져라 팀원들을 응원하고 수건과 물을 건네주는 역할을 도맡았어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문제에 매몰되기보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해 어떻게든 자기 몫을 반드시 해내는 영경이었죠. 쉬는 시간에도 남들 잘 때 깨어 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기회는 없지만 늘 준비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신체적 조건이 중요한 배구에서 작은 키는 늘 영경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오죽했으면 엄마에게 키 크는 약이 없냐고 물어볼 정도였어요. 그런 약이 있으면 어떻게든 구해다 주고 싶은 마음이었던 어머니는 그렇게나 배구를 좋아하고 열심히 하는 막내딸 영경이 경기 때 늘 벤치에 앉아있는 모습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어느덧 고등학교 진학을 고민해야 하는 시기, 영경은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됩니다. 바로 자신을 원하는 고등학교 배구부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었죠. 상심이 컸던 영경은 진지하게 축구로 전향을 해야 하나 고민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때 영경에게 희망의 빛을 던져준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영경과 비슷한 시기에 배구를 시작했던 수지 선수와 그녀의 아버지 김동열 감독이었습니다. 당시 원곡중학교 배구부의 감독님이었던 수지 선수의 아버지는 진로를 고민하는 영경에게 영경이 너는 손발 크기를 보니 키가 클 거야. 그러니까 포기하지 말고 수지랑 같이 배구 명문고로 가라 라고 했죠. 중학생 배구 선수 중 늘 에이스로 꼽혔던 수지를 배구 명문인 한일 전산여고에서 뽑아가는 대신 원곡중학교에서 한 명을 더 뽑을 수 있게 한 것이었습니다. 김수지 선수가 가는 고등학교를 같이 이제 껴서 그렇게 경기에 나갈 수 있을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수지의 꼽사리로 어찌저찌 배구 명문 고등학교에 진학하게 된 영경에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토록 바랬던 키가 1년에 20cm씩 성장하더니 어느새 키가 190을 넘어가게 된 것이었어요. 키가 자라고 공격이 가능한 선수가 되면서 그동안 영경이 노력해온 것들이 드디어 빛을 발하기 시작합니다. 키가 작아서 수비에 많은 훈련을 했기 때문에 큰 신장에도 불구하고 큰 장점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처음부터 키가 큰 선수들은 긴 팔다리에 맞는 동작 속도에 익숙해 동작의 속도를 높이는 훈련에 많은 시간을 투자합니다. 키가 크기 전까지 작은 신장을 보완하기 위해 움직임의 속도를 높여왔던 영경은 키 큰 선수들이 단점을 보완하는 훈련을 자기도 모르는 새 그동안 해왔던 것이었죠. 게다가 벤치를 지키며 갈고 닦아왔던 경기 흐름을 파악하고 분석하는 능력, 공격수가 될 조건이 되지 않아 수비수로 뛰었던 시간들은 수비도 가능한 공격수 김연경을 만들어냈습니다. 배구계는 무서운 신인의 등장에 즉각적으로 반응했어요. 그러나 드래프트에서 1순위로 지목되었음에도 영경은 마냥 기쁘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흥국생명은 당시 창단 이래 단 한 번도 우승해본 적이 없는 꼴찌 팀인데다가 부습으로 얼룩진 규율이 심하기로 소문나 아무도 가기를 원하지 않는 구단이었기 때문이었어요. 프로팀의 이미지가 있어요. 그때 당시 한국생명은 누구도 가고 싶지 않은 규율이라든가 이런 게 되게 심할 때여가지고 그래서 그때 좀 많이 고생했었던. 하지만 꼴찌 흥국생명에 입단한 영경은 각종 기록을 갈아치우며 구단 창단 이래 최초로 우승 트로피를 거머쥡니다. 그리고 그해 신인상과 MVP를 동시에 수상하며 배구계에 전무후무한 기록을 남기죠. 일각에서는 신인에게 너무 많은 스포트라이트를 비추는 거 아니냐 하는 말들이 있었지만 벤치를 지키면서 네모난 선안으로 들어가기만을 기다리며 준비해왔던 영경에게는 이제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첫 시즌을 성공적으로 마친 영경은 다음 시즌 준비에 돌입하기 전 몸 상태를 체크하기 위해 전반적인 검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영경은 의사로부터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됩니다. 점프를
배구를 할 때 무릎에 약간 신경 쓰일 정도의 통증을 느꼈던 영경은 근육에 살짝 무리가 온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정밀 검사 결과 무릎뼈 일부가 부러져 무릎 이곳저곳을 돌아다니고 있었고 당장 수술을 해야만 했습니다. 첫 시즌을 마치고 영경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다음 시즌을 위한 도약이 아닌 3번의 수술과 고통스러운 재활치료였어요. 국가대표 계속하고 충분히 쉴 시간이 없고 한국에서 이제 일본 가기 전에 4시즌 동안 수술을 3번을 했어요. 무릎 수술. 수술이라는 걸 하기 때문에 제대로 쉬지를 못했고 모든 걸 이뤄냈지만 되게 억울하게 그냥 느껴지더라고요. 수술을 마친 후 영경의 다리에는 아무런 감각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내가 원하면 근육을 당겨 움직일 수 있었던 다리가 더는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는 현실에 영경은 엄청난 무력감을 느꼈어요. 걷는 것조차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운동선수로서의 미래는 암담해 보이기만 했습니다. 작은 병실 침대에 구겨지듯 누워 하얀 천장만을 바라보아야 했던 시간은 정말이지 지옥 같았죠. 나 다시 배구할 수 있을까? 이러다 영경 전처럼 뛸 수 없게 되면 어쩌지? 병원에 누워있는 그 순간에도 영경이 생각한 것은 배구밖에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바닥의 순간 자신의 마음을 깊게 돌아보게 된 영경은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은 배구 딱 한 가지란 사실을 깨닫게 되죠. 그날부터 영경은 움직이지 않는 다리를 붙잡고 무릎에 힘을 주는 연습부터 시작합니다. 젤리처럼 말랑했던 무릎에 점점 근육이 차올랐고 연이은 수술에 약해진 연골을 보완할 수 있도록 주변 근육 훈련에 더욱 집중했죠. 수술과 재활을 거치며 영경은 자신의 몸을 제대로 돌보고 컨디션을 이끌어내는 방법을 익히게 됩니다. 신인 때는 그저 패기로 천장에 닿을 듯 점프를 하고 격하게 스파이크를 날렸다면 수술 이후 좀 더 똑똑하게 나의 몸을 활용하고 경기를 풀어나가는 방법을 익혀갔어요. 좌절의 순간을 지나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며 전보다 더 노련해진 실력을 갖게 된 영경은 이듬해 또다시 정상의 자리에 오릅니다. V리그를 잘근잘근 씹어먹은 영경은 국내 무대가 조금씩 좁게 느껴졌어요. 해외에서 경기가 있던 날 용병 선수들이 다른 팀 선수들과 인사를 나누는 것을 본 영경은 우리나라 선수들은 왜 해외로 안 나가지? 하는 의문을 갖게 됩니다. 나의 가능성이 어디까지인지 도전해보고 싶었던 영경은 구단에 해외에서 뛰어보고 싶다는 의견을 전달했고 일은 일사천리로 진행됩니다. 그렇게 흥국생명과 자매 결연이 되어 있는 일본의 JT 마블러스와 임대 계약을 맺으며 영경은 처음으로 해외 진출의 문을 열게 되죠. 일본에서도 미친 활약을 펼친 영경은 하위권에 머물러 있던 JT 마블러스를 또 우승시켜요. 이 정도면 꼴찌팀 우승시키기가 영경신의 전문 분야 아닌가. 이 연이 뭐지? 그리고 일본에서 영경의 활약을 본 세계 여자 배구 1위 리그인 튀르키예의 한 구단에서 영경을 영입하고 싶다는 연락을 보내옵니다. 이건 뭐 박찬호 선수가 메이저리그 진출하고 박지성 선수가 프리미어리그 진출한 거랑 맞먹는 거였죠. 그리고 영경씨는 유럽 진출 첫 시즌 만에 구단을 창단 후 첫 챔피언스 리그 우승으로 이끌었고 이 정도면 우승이 주특기 아닌가. 본인은 MVP와 득점왕을 수상합니다. 참 이거 조사 제대로 한 거 맞지 이거? 내가 했지 내가 조사. 너무 사기캔데. 유럽 리그까지 재패한 영경을 기다리고 있던 것은 바로 그녀의 생애 첫 올림픽이었죠. 8년 만에 본선에 진출한 국가대표팀은 마음을 졸이며 국제배구연맹이 발표하는 올림픽 조편성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결과는 세계 랭킹 1위 미국, 2위인 브라질, 배구 강국 튀르키예, 세르비아 그리고 중국까지 포함되어 있는 죽음의 조였죠. 세계 최강인 미국과의 첫 경기에서 아쉽게 패했지만 이후 국가대표팀은 브라질과 세르비아 그리고 이탈리아를 꺾고 무려 4강에 진출합니다.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한국의 선전, 그 중심에는 영경이 있었죠. 비록 메달을 획득하진 못했지만 영경은 그해 올림픽 여자 배구 부문 MVP를 차지합니다. MVP라고 하더라고요. 우승팀에서 나오거든요. 저도 깜짝 놀랐었습니다. 이거는 정말 말할 수 없는 실력이지 않아. 올림픽에서의 눈부신 활약을 목격한 후 튀르키예 리그의 페네르바체에서는 그동안 임대 선수 신분으로 뛰고 있던 김연경에게 정식 소속 계약을 제시합니다. 그동안 소속이 없는 자유계약 신분의 선수를 유럽 구단에서 데려간 경우는 있었지만 이적료를 지불하고 프로 구단에서 계약하는 경우는 국내에서 영경이 최초였어요. 기존 구단 소속으로 이미 6년 이상을 뛰었기 때문에 국제배구연맹의 기준도 충족한 상황이었고 영경은 이 기회를 마다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페네르바체와 정식 계약을 체결한 바로 그 다음날 영경은 또 다른 장벽을 마주하게 됩니다. 기존 소속 구단이었던 흥국생명이 브레이크를 건 것이었죠. 흥국 소속이 임대 선수 신분으로 일본과 튀르키예 리그에서 뛴 것을 두고 국내에서 뛴 건 4년밖에 되지 않는다며 페네르바체로 영경을 보내줄 수 없다는 소리였습니다. 당시 국내에는 임대 선수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성적 부진으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던 흥국생명이 이를 이용해 억지를 부린 것이었죠. 결국 양측은 국제배구연맹 FIVB에게 판결을 맡기기로 합니다. 한편 페네르바체에서는 곧 있을 팀 월드컵을 위해 훈련을 시작했으니 얼른 훈련에 참여하라는 연락을 해왔어요. 국제배구연맹의 판결에 모든 것을 걸고 터키 훈련에 참석하기로 한 영경은 출국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대한배구연맹과 흥국생명에서 해외 진출을 승인해주겠다며
하며 영경을 서울 중구의 한 장소로 불러냈어요. 결국 갈 수 있게 해준 건가? 긴가민가 하며 구단의 부름에 도착한 곳은 다름 아닌 기자회견장이었습니다. 김연경 선수 해외 진출 기자회견이라는 현수막을 달아놓고 이미 기자들을 다 부른 상태에서 3자 합의서에 서명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든 구단과 연맹의 꼼수였죠. 게다가 이 합의서에 사인을 하지 않으면 튀르키예로의 출국은 허락할 수 없다는 협박까지 있었습니다. 합의서의 내용은 김연경은 흥국생명 소속이며 튀르키예에서 2년을 뛰고 흥국으로 돌아온다는 것이었어요. 저는 합의문을 안 쓸 수가 없었던 게 저 상황에서는 터키를 보내지 않는다고 했었고 저는 터키로 일단 가서 연습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고 난처한 상황에 처한 연경 선수는 어쩔 수 없이 합의서에 서명을 하기로 합니다. 단 국제배구연맹에 제소를 할 때는 이 문서를 사용하지 않겠다고 약속해달라고 했죠. 구단과 연맹은 알겠다며 연경에게 서명을 종용했습니다. 겨우 튀르키예로 출국해 훈련을 마치고 월드컵 경기를 위해서 카타르 도하로 간 연경은 경기 시작 직전 주최 측으로부터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됩니다. 바로 경기에 참여할 수 없다는 것이었어요. 알 수 없는 상황에 어쩔 수 없이 벤치에 앉게 된 연경은 사태를 파악하기 위해 에이전트에 연락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국제배구연맹이 흥국생명의 손을 들어주었다는 청천벽력 같은 통보를 받게 되는데 바로 대한배구협회와 흥국생명이 보내지 않겠다고 약속했던 3자 합의문을 국제배구연맹으로 제출해버린 것이었죠. 일 잘하시네. 국제배구연맹이 이 합의서 때문에 흥국의 손을 들어줘서 페네르바체 소속으로 월드컵 경기를 뛸 수 없다는 통보를 받은 연경은 다시 벤치에 앉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대로 코트를 바라보기만 할 수는 없었던 연경 선수는 다음날 바로 귀국해 초강수를 둡니다. 강요와 협박에 의해 쓰였던 합의문 반영 없이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에 제소하겠다며 국제 이적 동의서 발급을 직접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요청했죠. 다시는 한국배구연맹에서 선수 활동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국가대표팀에서 은퇴할 것입니다. 꿈의 무대 올림픽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온 연경에게 국대 은퇴는 그야말로 배수의 신이자 최후의 통첩이었습니다. 이렇게까지 그녀가 물러나지 않은 이유는 자신이 후배들에게 나쁜 선례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여기서 물러나면 앞으로 후배들이 해외에 진출할 때 똑같이 불이익을 겪을 것을 생각했던 연경 선수. 너무 힘든 길은 가지 말라는 아버지의 말씀에도 연경은 이미 멀리 와버렸다며 자신과 한국 배구의 미래를 위해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홀로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는 연경의 소식을 듣게 된 튀르키예 페네르바체는 끝날 것 같지 않는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자문 변호사단을 꾸렸습니다. 그리고 스포츠 국제룰을 근거로 국제배구연맹에 흥국생명과 김연경 간의 계약서가 없음을 어필했죠. 페네르바체가 변호인단까지 대동하고 항소하자 판결을 뒤집지 않는 선례가 많았던 FIVB는 이례적으로 판결을 바꾸었습니다. 2014년 2월 7일 드디어 자유의 몸이 된 김연경 선수. 자유계약 신분이 된 이후 더 높은 연봉을 제시하는 구단들이 있었지만 연경은 자신을 도와준 페네르바체와 다시 계약을 맺고 튀르키예에서 새로운 신화를 씁니다. 이후 세계 배구 랭킹 1위를 찍고 주장으로 국가대표팀을 이끈 연경 선수는 열악한 지원과 환경 속에서도 메달을 향한 질주를 멈추지 않았어요. 매일 드셨던 건 아니죠? 컵라면이 어떻게 보면 뭐 주식이나 다름없을 정도로 컵라면하고 뭐 도시락 그걸 먹고 준비했던 것 같아요. 다시 돌아오겠다는 자신의 말을 지킨 연경은 올림픽에 집중하기 위해 연봉을 삭감하면서까지 국내 리그에 복귀할 정도로 메달에 대한 열망이 뜨거웠어요. 하지만 4강 진출이라는 성과를 이룬 그녀의 마지막 도쿄올림픽에서 연경 선수는 메달을 따지 못한 것과 마지막 올림픽이라는 아쉬움에 결국 눈물을 보였습니다. 경기 앞두고 이제 오늘 새벽에 일어났을 때 어떤 느낌이었어요? 마지막 올림픽이라는 경기는. 그런데 뭐 다른 날이랑 뭐 별로 다를 거 없이 준비했고요. 그냥 뭐 심할끔 묶으면서 뭐 테이핑하면서 마지막이 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그랬는데 그렇습니다. 자신의 커리어 마지막 리그까지 우승으로 마무리하고 은퇴 후 새로운 여정을 시작한 김연경 선수, 아니 신인 감독 김연경. 언젠가 대한민국 국가대표 감독 김연경이 선수들의 손에 올림픽 메달을 쥐어주고 환하게 웃는 모습을 기대해봅니다. 아까 목표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목표가 어떤 건가요? 좀 더 제 이름을 알리는 것도 있겠지만 이 한국 여자 배구에 대한 걸 인식을 많이 바꾸고 싶어요. 한국 여자 배구에도 정말 좋은 선수들이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좋은 선수가 많다고 저는 좀 더 알리고 싶은 생각이 있는 거고 이제 모든 선수들이 정말 해외로 진출해서 자기 꿈을 좀 더 넓게 보고 꿈을 펼쳤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